학사모를 쓰고 거리에 드러눕거나 아예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학 공부를 마친 뒤에도 일자리 없는 잉여의 처지를 표현한 우울한 졸업사진입니다. 전업자녀란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부르기 시작한 중국 청년들. 돈을 아끼려고 팔다 남은 음식을 싼 값에 사다 먹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店家把来不及售卖出去的临期食品再次打包，然后贩卖出成盲盒。我觉得蛮好的，因为它很环保，然后又很便宜嘛。 일상 회복 이후에도 꽉 막힌 현실에 지난달 중국의 내수 지표는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 생산자 물가지수는 5.4% 감소한 겁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12.4%와 6.8%씩 줄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当前我国外贸确实有压力，有起伏，也有挑战，但道阻且长，行则将至。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제로 코로나 3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 부채에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금리 불균형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도 진퇴양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 날씨 탓에 중국의 수력발전기지 스촨성은 올해도 생산용 전기 공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我们将在用电高峰时段调整生产，从上午11点响应到晚上11点。 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간첩법 시행과 반도체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중앙 정치권은 거꾸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진핑 주석이 무역 투자 개방 확대를 주문하고 리창 총리가 기업 간담회에 나섰지만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를 건져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에 잇따른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 중릉국제신탁이 3,500억 위안, 우리 돈 64조 원 규모 만기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世界经济仍面临下行压力，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도 전년 대비 각각 3.7%, 2.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고용 상황도 심각합니다.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습니다. 肯定要坚持，因为现在毕竟这个疫情影响，你现在即使是现在放开的这个状态了，你现在找其他工作也很难找。 특히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 20%를 넘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돌연 8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중요 경제 지표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 수출이 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자동차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9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전망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세계 IT 수요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만드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돌발 악재 속에 중국 경기가 급냉하고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해 2분기 이후 반등하던 수출이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기 어렵고, 반면 대중국 수출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위주이고 수출액도 지난해 8월부터 1년째 이미 큰 폭으로 줄어 중국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금액 면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물량 면에서는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금액은 36%와 28% 감소했지만 물량은 각각 8%,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물량 지표들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기대대로 8월 휴가철이 지나고 9월부터는 수출이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될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규모도 중국 경제의 위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에도 약 5%라는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연 6%를 넘었던 것에는 못 미칩니다.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의 데렉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가연구소 로중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은 더 암울하고 이후에도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중국이 올해 5.4% 성장할 것이라면서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2028년 3.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성장 목표를 다시 약 5%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4.5%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저스 연구원은 내년 중국 경제 도전은 GDP 성장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유일한 방향이 아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로 4억 명의 중산층이 쪼그라들 위기에 놓였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주가 하락 속에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이 위험에 처했다며 강력한 경제 회복이 없으면
종종 4억 명으로 언급되는 중산층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산층 감소세는 중산층을 2배로 키워 선진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산층을 6억에서 7억 명으로 확대해 소비 기반을 구축해야 중국이 계속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간 수입 10만에서 50만 위안, 약 1,850만에서 9,250만 원의 3인 가구로 규정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인구는 약 4억 명 또는 1억 4천만 가구로 전체 인구 14억 명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 관세국 경보청을 인용해 지난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수가 37,439명으로 2022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의 수가 15,0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은 올해 들어 더 늘어나 1월 한 달 동안만 중국인 3,700명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재는 중국인들이 미국 전체 불법 입국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탈북, 튀르키예, 에콰도르, 멕시코 경로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5,000km가 넘는 대장정에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도 중국인들이 해당 경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망명 신청 허가율이 가장 높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망명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점도 경로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 중 상당수가 30대에서 40대 중산층이며 망명 후 가장 먼저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등록하고 사회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폭락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다 불법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시라큐스 대학은 지난해 중국 이주민들이 제출한 망명 신청서 4,570여 건 가운데 미국 당국이 망명을 허가한 비율은 80%가 넘는 반면 다른 국적 이주민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평균 50% 안팎의 허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역겨운 복장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인스타그램 격인 샤옹슈에는 역겨운 출근 복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단 수만 명의 사람들은 잠옷, 수면바지, 운동복, 털슬리퍼 등 막침대에서 나온 것 같은 편한 복장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자랑스럽게 게시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적절한 복장에 대한 기대를 무시하는 이 같은 행위는 야망 있고 노력하는 삶에 대한 젊은이들의 혐오감을 반영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국가 성장이 둔화되고 전돌망한 기회가 사라지면서 편하고 복잡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저성장, 실업난 등에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서 보내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지칭하는 말인 탕핑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베이징 심리학자 샤오 쇠핑은 현재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포용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며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항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행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큰 홍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역시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출근 복장에 대한 기준이 더 높은데 더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라는 상사의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원하지 않는 업무 할당을 거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